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판소리.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 가맹거래사 김혜림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번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까지 행정 업무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 어려우신가요? 행정사 업무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류가 3,000여 건 이상이 될 정도로 그 업무 범위는 상당히 방대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방대한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소상공인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소상공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현재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장에서 인기 있는 메뉴를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싶은데 사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나 절차 등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식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할 때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먼저 식품 접객업만으로는 바로 이 업을 할 수는 없고 다른 업을 추가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 두 번째는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먼저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은 주방 내에 별도 작업장을 갖추고 진열대를 배치하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식품의 규격과 기준 등을 잘 준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식품 제조 가공업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을 보관할 보관시설, 또 추가적으로 포장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식품의 규격과 기준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품목 제조 보고도 해야 되는 의무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품 제조 가공업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곳에도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이 다른 식당이나 마트에 납품할 수 없는 점에 비하면 식품 제조 가공업은 그 영업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청해서 제 사업성을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고 계시니 추가로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을 득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작업장과 판매 시설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작업장은 원료 처리, 제조 가공, 포장실 및 그 외의 가공에 필요한 시설들을 말합니다. 시설은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하는데 다만 제조 공정이 자동화되었거나 제품이나 시설의 특수성으로 분리하거나 구획할 필요가 없고 각각 시설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면 분리 또는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록만 하면 될까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면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뿐만 아니라 통신 판매와 신고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식품 제조 가공업도 동일합니다. 온라인에는 유사한 메뉴를 가진 경쟁업체들이 많잖아요.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취득하면 좋은 인증 같은 것이 있을까요? 식품 접객업이라면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받아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은 관할청에 따라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해썹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 등을 통해서 내 식품만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저는 무선 청소기, 무선 헤드셋, 무선 이어폰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중국 등에서 수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유통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인증이 있을까요?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전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 다음으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된 배터리가 있고 그 배터리를 충전식으로 사용한다면 배터리 자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전기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등으로 구분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전기제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 감정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 또 있는데 이는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정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 시험을 통해서 그 유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이어서 전자파 인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전파 인증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적합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국내의 표준 규격 및 기술 준수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에 충전식 배터리가 내정되어 있다면 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소 측에 배터리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복잡하고 바로 와닿지 않는데 혹시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사 제품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광고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의무 인증의 경우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표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적합성 평가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상호, 기기 명칭, 모델명, 인증 등록번호, 제조자 등 1개 이상의 정보를 입력하고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인증, 배터리의 인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제품 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정보 검색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 적합성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의 센터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장난감, 생활용품들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특별히 보유하고 있고, 특히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은 보다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기 제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입품의 경우에는 현지 제조업자가 공장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데 현지 공장에서 공장심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제조국 및 제조업체가 동일하고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KC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네, 제조국 및 제조원이 동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제품 확인을 받아 병행 수입 확인서로 KC 인증 등의 절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행 수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조원이나 수입원으로부터 근거 자료를 받아 샘플과 함께 인증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식품, 가전, 생활 제품까지 여러 분야의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고 어려웠던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사실 하나를 시작하려고 해도 하나가 아닌 열을 알아야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으시니까요. 어렵다 생각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허가 전문 행정사 가맹거래사 김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